네,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문구가 확 들어왔네요. 자, 가치주를 찾아라 하고요. 앞으로 또 테마나 이 모멘텀은 순환하니까 그 차기 테마, 모멘텀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분입니다. 유안타증권 압구정 본부장 엄태은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매번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데 느리더라도 시간의 싸움과 우리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그동안에는 이제 탈세계화로 기술에 대한 가치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지키는 쪽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창과 사이- 방패에서는 방패군요. 그렇죠. 네. 기술을 가졌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데이터 등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너 트러스트라고 해서 높은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있는 정보나 기술들을 보완하는 쪽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클라우딩 컴퓨터 등 재택근무 이런 문화가 확산하면서 외부에서도 성 안의 기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너 트러스트,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 진화돼서 네. 제로 트러스트, 이제 보안에 있어서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라고 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이미 오래전에 좀 도입이 됐고 이제 AI, 메타버스 등으로 인해서 정보 보안이 기술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보안 쪽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실 텐데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도 이글 아이라고 해서 최첨단 정보 기술로 이 세상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보안이 뚫린 거겠죠. 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상한 변호사에서도 정보가 고객의 정보가 해킹에 당해서 아주 큰 문제가 된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니즈는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보안, 해킹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법을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증권사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네트워크에 업무용. 연결돼 있는 거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랜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뽑아버리고 전원만 켜져 있는. 하지만 요즘은 퍼스널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기계들이 안에 칩 자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뚫으려면 다 뚫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이 니즈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업무용 PC 선이 있고 네. 인터넷용 PC 선이 따로 존재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저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 분리가 이제 그걸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전기와 관련된 전기차 거기에 나가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또 그거를 오늘 2차 전지 이슈들이 최근 며칠이지만 배터리도 BMS 시스템이라 그래서 다 저기가 있잖아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물론 다 반도체고 그렇지만 저것도 뚫으려면 뚫을 수도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 됐는데 네. 그 자율주행을 이그라이나 어떠한 해킹 서비스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종목을. 기업별로 이렇게 쭉 돼 있군요. 사이버 보안에도 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네. 포인트는 통합 보안 관리 혹은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인증 그리고 문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한번 선별해 놨으니까 향후에 보안 이슈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사이버 보안 쪽은 좀 재밌는 게 어떠한 문제가 터지면 일반적인 기업들은 주가가 빠집니다. 네. 근데 사이버 보안주들은 해킹이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주목을 받게 되는 이상한 좀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내용들은 왜 그러면 통합관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쪽에 포커스를 맞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2017년서부터 2023년까지 최근까지 나스닥의 사이버 시큐리티 ETF의 구성 항목들을 보면 체크포인트나 아니면 로턴 라이프락은 비중이 많이 낮아졌고요. 팔로알트나 아니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같은 이런 클라우딩 쪽에 관련된 보안 업체들이 ETF의 비중이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통합 보안, 관리 이쪽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사이버 보안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 방화벽이라는 거를 유명했던 회사 네. 로턴 라이프락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낮아졌으니 사이버 보안을 볼 때는 클라우드나 아니면 통합 관제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당위성이나 시장 규모, 왜 사이버 보안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중국 정부에서는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이요? 예, 중국이요. 2025년까지 3년간 데이터 안보에 대한 연평균 선장률을 30% 맞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 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총 이 사이버 안보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6조 달러, 그러니까 한 6,500조 정도 되겠죠.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좀 과거 자료긴 한데 미국 GDP가 23조 달러인데요. 6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는 경제 규모에서 23%가 미국 경제에서 23%가 이 사이버 보안 때문에 로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2025년까지 약 9천억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안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보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해킹이 한번 발생이 되면 이 해킹이 똑같은 해킹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가 발생되고 기술이 발생되기 때문에 항상 보안은 진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안을 한 번 구매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그 매출이 끊기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참 보안 시장이 글로벌하게도 그리고 또 메이저 본토는 미국인데 규모가 뭐 몇 조 달러잖아요. 맞습니다. 23조 달러. 우리나라는 참 이게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IT 강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IT 네. 강국 맞고요. 그거에 걸맞게 보안 시장도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보안이 아직 안 되냐라는 건데 소비자들이 당장 내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00원을 내라라고 하면은 많이 가입들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이 보안이라는 거는 소위 그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에 어떤 보안적인 이슈가 발생될 때는 그 기업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은 앞으로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 이제 사후 약방문이다. 뭐 그렇- 일이 터지고 나면은 부랴부랴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는다라는 개념을 누가 얘기했을 때, 뭐 스위스에서 물을 사온다라고 네. 했을 때 누가 물을 사 먹느냐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생수를 사 먹는 게 자연스러워진 환경이 됐거든요. 네. 보안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 뭐 보이스피싱 문제도 사회 이슈잖아요. 네, 뭐 잘못 누르면은 뭐가 깔리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내 정보를 다 털어가고 뭐 누군가의 뭐 전화 번호를 그대로 뭐 음성도 이제 AI가 흉내내서 네. 전화를 걸어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안 줄 수 없는 환경.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네. 그것도 다 보안과 관련된 이슈인데,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사이버 보안 관련주에 투자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또 주목해야 되는지. 우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클라우딩 컴퓨터, 오픈소스, 그리고 메타버스 AI 진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좀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멀티 테넌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컴퓨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건데 한 공간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리적인 구분을 해놓는다라는 개념인데 예전에는 단일 테넌시였습니다. 테넌시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물리적인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러한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픈 소스라는 개념도 좀 필요한데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재배포해서 이 진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왜 무료로 배포해 주냐, 이게 될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진화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 인력만으로 이러한 오픈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향후에 오픈소스로 변화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이 시장의 진화를 추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 오픈소스는 소프트웨어당 한 500개 정도의 오픈소스가 공유가 되는데 네. 이 중에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들은 이러한 오픈소스의 진화,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멀티 테넌시 구조의 하에서는 점점 더 이 구분화시켜주는, 그리고 보안을 점점 촘촘하게 하는 네. 부분들이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앞에 첫 화면이었던가요? 사이버 보안 관련주 예. 네, 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보안 관리 쪽,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보안의 머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안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면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나 아바타의 보안 인증을 최초로 취득했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보안하는 쪽에 포커싱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네. 요 통합 보안, 클라우드, 뭐 문서 보안, AI, 메타버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안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요 종목들에 대해서 그때마다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하면은 안랩도 생각이 나는데 지금 뭐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어서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주를 찾아라였고요.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